어제 하루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방송사별로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JTBC가 뽑은 헤드라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새로운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이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1000명은 보냈어야지 어떡할 거냐 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컴퓨터 작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증언과 함께 보고령이 담긴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집무실로 불러 1대1 계엄 면담을 진행했다는 증언도 나왔으며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반대 입장을 밝힌 후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여당에서는 성일종 의원이 민주당이 곽종근을 회유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에서는 여당 지도부를 호명하며 꾸짖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검찰 조서 채택 주장은 8년 전 그의 입장과 정반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측은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졸속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진우 전 특전사령관의 헌재 증언 전날 김용현 측의 접견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해킹 흔적이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자초했고 계엄의 사후 결재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윤 대통령의 구치소 내의 특혜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한편 반탄핵 단체들의 헌재 앞 집결 예고와 극우 집회에서의 기자 위협 사건, 용산구청의 응원 화환 방치 의혹 등 사회적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숙대 논문 표절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하늘 양의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손상이었고 교사에 대한 같은 의사의 다른 소견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건 1심 선고가 주목받았고 흉기를 휘두른 황당한 택시 승객이 있었습니다. 돌빈 뉴스에서는 정치권 조기 대선 논란과 탄핵 심판에 대한 이슈를 짚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이 현대제철을 내세워 관세 효과를 홍보하고 있으며 금값 상승으로 골드바가 품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으로 내려온 사슴들로 인한 불안한 동거 상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MBC가 뽑은 헤드라인은 정치권에서는 체포 명단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처음 15명이었던 명단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급하게 추가되었고 체포조가 김동연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재명 무죄 판사라는 답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이 높아지면서 체포 대상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민주당에 대한 체포 시간대별 접수 대상도 공개되었습니다. 한편 근거 없는 중국 개입설이 제기되어 외교적 파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박수 부재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더 심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권위의 충격적 의결안이 발표되어 헌재를 흔드는 노골적인 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탄핵 불복, 여론 조성을 위한 막바지 노력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뷔페를 사주며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향응 의혹이 제기되었고 김건희 여사의 표절 논문에 대한 이의 신청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 친윤 인사로 비판받는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대한 고발 조치가 있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교사의 신상 공개가 검토되고 있으며 범행 발각 후 자해 여부와 계획 범죄 여부가 조사 중입니다. 유족들의 눈물 어린 추모가 이어지고 있으며 불안한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하늘이법 추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골드바 판매가 중단되었고 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필수약품 공급 중단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계에서는 쇼폼 열풍이 드라마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가 뽑은 헤드라인은 김하늘 양 부검 결과 유족 측은 명백한 계획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위치 추적에도 불구하고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별이 된 하늘이 사랑해 라는 메시지로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늘이법 추진이 논의되고 있으며 교사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권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질문을 통해 주요 쟁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 관련 소식으로는 방첩사 간부들의 진술을 통해 체포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에서는 계엄 훈련이 대폭 조정될 예정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으로 돌반지 가격이 한 돈당 60만 원까지 올랐고 골드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70억 원대 금고에 밀수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사회 소식으로는 사기 사이트 증가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즉시 출금 정지가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7년 8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는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해 5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코인 사기 행각이 밝혀졌으며 정치계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 관련 법관 기피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춘천지검장은 헌재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으며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뉴스로는 동맹국에서의 군함 건조 추진으로 한국 조선업계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금 받으면 수입이 줄어든다며 기초연금을 기피하는 일들이 주목받았습니다. AI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AI 기술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자지구 관련 발언을 해 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SBS가 뽑은 헤드라인은 먼저 기만을 향해 쌓이는 다발성 손상이며 교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사전 물색 여부를 확인하며 계획 범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수사 중입니다. 학교와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으며 주변 학교와 다른 귀가 지도로 안전 공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하늘이법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1000명을 보냈어야 했다며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추가 증인을 채택을 하는 일에 촉각을 곤두쓰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변론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한편 잠3대청 지역이 5년 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되어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물 회수와 함께 호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조폐공사가 골드바 공급을 중단했고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로 업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중소기업들도 관세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뉴스로는 시청역 역주행 사건 관련자에게 7년 6개월형이 선고되었고 74억 원 상당의 금고의 밀반송 사건으로 39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폭력 조직 8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기상 관련 소식으로는 폭설 이후 눈 사태로 인한 관광객 고립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첩사 지휘부의 무인기 보고서 삭제 지시 논란과 함께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은 야당에게 계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차세대 우주 망원경 개발 소식이 전해졌고 교육계에서는 경기교육청 임용 합격자 재발표로 98명의 당락이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목사방 총책 김노관을 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는 JTBC 뉴스룸과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전해드린 뉴스 헤드라인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